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이제 한빛 레이저 이 아이를 우리가 보라돌이 기법을 가지고 주봉에서 이제 첫 상승을 보고 우리가 종가에 들어갔던 날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냐면 평상시 대비에는 거래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봉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주봉의 거래량이 60만 주, 60만 주, 즉 5일 동안의 거래량이 이제 60만 주가 터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뭐 50만 주, 40만 주, 50만 주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봉을 봤더니 이 보라돌이 기법을 딱 돌파하면서 이 거래량을 한번 보는 겁니다. 거래량이 어제, 즉 저번 주에만 해도 62만 주가 터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4,900만 주가 터져요. 그럼 이걸 우리가 세력이 들어왔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보면 캔들이 지금 어제만 해도 이렇게 있던 아이가 오늘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왔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일봉이다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원리예요. 일봉, 주봉, 월봉이 전부 다 똑같은 원리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이 아이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앞에 있는 구간을 먹어섰어. 그러면서 어디를 돌파했냐? 이 보라돌이를 돌파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날이 이제 금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금요일 날 우리가 종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라돌이를 돌파했고 5일선이 밑에 있던 아이가 11선과 21선과 41선을 전부 다 돌파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포섬 기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포섬 기법이 나와버리면 주봉에서 포섬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봉에서도 포섬이 좋은 거지만 주봉과 월봉에서 포섬이 나와버리면 우리가 엄청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일선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제, 그제 계속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 종가를 들어간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날에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이 다음 구간에 보면 또 보라돌이가 있죠. 이게 우리가 1차 보라돌이, 2차 보라돌이, 뭐죠? 보라 역사예요, 역사.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캔들이 하나, 두 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에 보면 다시 한번 주가가 또 보라 역사를 돌파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이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2차 VI, 2차 보라돌이는 돌파를 한 상태예요. 자, 이제 이렇게 돼 버리면 이평선을 보는 겁니다. 이평선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다시 한번 꼬리를 먹으러 가는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왜 우리가 그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캔들이 3개 이후에 이평선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11선과 5일선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져 있다 보면 우리가 월봉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 월봉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죠? 이평선이 5일선과 11선과 21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그러면 이 봉 하나가 다시 보라돌이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닥 구간하고 이 바닥 구간을 보면 쌍바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금요일 날
주봉에서 종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최소 5에서 10일을 기다린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식에는 이 조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일봉이다라고 봤을 때 이 구간에 세력이 들어왔는데 세력이 들어오니까 일반적인 개미들도 다 같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일봉에서 첫 상승이 나왔으니 이틀 동안의 조정을 주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미수를 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날 종가에 신용 말고 미수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신용이라는 건 우리가 만기가 3개월을 의미하고 신용이 아닌 미수는 우리가 3일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즉 3개월을 기다릴 수 있는 건 신용을 의미하는 거고 미수는 3일이에요. 3일. 그래서 우리가 파생 상품에 보면 선물 옵션 만기가 틀리듯이 신용과 미수가 만기가 틀려요. 둘 다 증권사에서 뭐다? 대출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대출 만기 기간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가지고 아파트 청약되면 막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최소 막 30년, 40년, 막 50년이래요. 만기가. 그러니까 30년, 40년 살면서 우리가 이자만 잘 내고 있으면 아파트 내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을 써버리면 3개월 동안은 내가 이자만 잘 내고 있으면 뭐다? 증권사에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미수예요. 미수. 미수를 써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틀에 이틀. 왜 그러냐? 오늘 이 아이를 우리가 미수를 써서 3시 19분에 진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시 19분에 진입을 미수를 써버리면 벌써 하루가 지나가 버려요. 그럼 요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루가 되는 거고 이틀 동안 음봉으로 조정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음봉이 나오는 날 개미들은 전부 다 손절을 쳐야 돼요. 미수를 쓴 개미들은 무조건 손절을 쳐야 돼. 예를 들어서 신용과 미수를 쓰는 이유는 돈이 없어 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고 하면 굳이 신용과 미수를 쓸 필요가 있나요? 괜히 이자만 나가는데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신용을 쓰고 이제 미수를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월봉에서 우리가 미수가 나온다, 즉 미수를 턴다라고 했을 때 음봉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봉과 음봉,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월봉에서 우리가 음봉이 두 개가 나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그러니까 월봉을 볼 때는 1에서 우리가 20일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음봉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음봉이 두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1일부터 다시 또 40일까지 총 월봉이 두 개가 만들어져 음봉으로. 그러면 일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40일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총알이 40개가 있어야 돼요. 40개. 종가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총알을 40개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40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예요. 40일을 기다린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알이 40개예요. 즉 예수금이 내가 4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4억을 가지고 40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종목에 우리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진입을 하게 되면 나에게는 3,900이 남아요. 그러니까 38개의 총알이 남겠죠. 그러면 이 아이를 내가 첫 번째 총알을 가지고 종가에 들어가야지. 그런데 이 아이가 다음 달에 그냥 주가가 10% 이상 올라가 버리면 그냥 매도를 하면 됩니다. 네,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40개 총알 중에 한 개가 첫 번째 전쟁을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40일 기다리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다음날 바로 주가가 10%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그냥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란 돈에서 10%면 1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1,0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나요? 뭐 장사를 하나요? 아니면 뭐 신발 가게를 뭘 해도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첫 번째 전쟁에 나가서 하루 만에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다시 총알이 4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어떤 종목을 봤더니 어떤 종목이 똑같은 또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진입을 합니다. 그럼 나에게는 다시 총알이 몇 개가 남아요? 39개가 남아요. 그런데 첫 번째 다시 또 총알을 들어갔던 이 아이가 이틀 동안 조정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심리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나는 40일을 기다린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조정을 받을 때 또 다른 종목이 포착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 아이를 또 총알을 하나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때 또 다시 총알을 하나가 들어가요. 그럼 나에게는 총알이 37개가 남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총알이 하나, 둘, 세 개가 전쟁에 투입이 됐다. 첫 번째가 이틀을 기다리고 두 번째 들어간 애가 바로 또 수익이 나서 총알을 또 하나 회수를 해요. 그러면 37개에서 다시 38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나간 애가 하루를 기다렸다가 양음양 패턴을 만들고 다음에 올라왔어요. 그럼 이 아이의 총알을 또다시 우리가 회수를 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우리는 또 39개가 총알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다시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음날 또 이틀을 기다렸다. 자, 그러면 첫 번째에 들어갔던 아이가 벌써 5일째가 되는 거예요. 5일째. 그런데 첫 번째에 들어간 아이가 어떻게 돼요? 6일째 주가가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주봉이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첫 번째에 들어간 아이가 또다시 총알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총알이 이제 39개가 남아있죠. 그럼 나에게 39개 총알이 또 들어갔던 아이한테 기다리고 있으면 또 들어와. 또 나가, 또 들어와. 또 나가, 또 들어와. 또 나가, 또 들어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4억이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이 4억이라는 돈 중에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이게 현금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 4억이라는 돈이 하루에 100만 원씩 매일같이 집값이 오르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라는 구간에서 현금은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식은 내가 자유롭게 현금을 뺄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내가 자유롭게 주식을 뺄 수가 없어. 여러분들 4억이란 아파트가 서울 근교 수도권이나 이런 데 이게 아파트가 있나요? 이런 아파트가 없어요.
저기 어떤 지방 쪽이나 가야 이런 아파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방 쪽에는 인구가 이제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 아파트 값이 10년, 20년을 산다고 해도 절대 4억이, 40억이 되는 일은 없어요. 뭐 어떤 지방에 어떻게 뭐 개발이 돼가지고 뭐 우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는 뭐 배제를 하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4억이 나중에 30년, 40년이 지나면 4천만 원 값어치밖에 안 돼. 물가 상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더 이상 누가 매매를 하지 않아요. 여기에 누가 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 지방 어디인가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은 인구가 100명이야. 30년, 40년 지나니까 인구가 50명이야. 근데 100명이 전부 다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 근데 50명이 없어졌어요. 그 나머지 50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2개씩 가지나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럼 아파트 50개는 남아돌아. 남아돌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 폐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집이 없는,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건물이 폐가가 되니까 임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임대도 낼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무상으로 이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의 이 동그라미 요 안에 있는 서울, 경기도, 수도권 요 안에서만 아파트가 있을 뿐이지. 이 다 외곽에는 아파트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동네 그 집 없는 강아지들, 유기견이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한테 아파트를 이제 하나씩 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4억이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평생 살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늙어요. 그죠? 늙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지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 현금은 없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병을 죽고 박스를 죽고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법을 알고 있어. 그죠? 자, 그러면 아파트를 그냥 지금 4억이라고 줄 때 매도를 까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는 이제 현금 4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나는 4억이 아니고 10억이 있었는데도 나는 그지가 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100이면 100, 한 90명은 다 있어요. 왜? 그때 여러분들이 다 동학개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막 집을 팔아버려 은행에 적금 예금을 다 해지해서 주식을 사, 있는 돈 없는 돈 다 빚져가지고 주식을 사.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다 비투를 했다라는 겁니다. 비투를 하고 나니까 주가가 몇 년 동안 또 빠지죠.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손절을 치고 집 한 채가 날아가고 청약 예금 전부 다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 해도 이런 정답이 있는 기법들을 가지고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들한테 100억이란 돈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은 그 100억이 없어져요. 왜? 100억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돈의 100억이 그게 큰 돈인가요? 세력들은 뭐 몇 조를 갖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법을 모르고 주식에 대해서 대응하는 법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가 월봉상에서 지금 정배열이 만들어지면서 보라도래를 돌파했으니 또다시 우리가 이제 종가에 들어간다. 근데 종가에 들어갔는데 한 달 동안 만약에 주가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20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또다시 월봉에서 하나 또 운봉이 나와버리면 40일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몰빵하면 되나요? 절대 그렇게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지금 현재 4억이라는 돈만 있으면 어떻게? 그냥 40개로 쪼개라. 그리고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하루에 그냥 100만 원씩만 매일 먹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주식을 매수만 해놓고 아침에 그냥 매도만 걸어놔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뭐다? 그냥 여러분들 건강 관리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내가 뭐 아파트 한 채 있으니까 나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뭐다? 나는 그래도 남들보단 집 한 채는 있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면 그냥 집 한 채일 뿐이에요. 그 집은 나중에 팔리지도 않아. 이 집을 팔아서 내가 쌀을 사다 먹고 반찬을 사다 먹어야 되는데 집이 안 팔려. 돈은 없어. 현금은 없어. 그래 버리면 돈이 뭐 아파트가 있으면 뭐 합니까? 집이 있으면 뭐예요? 쌀 사 먹을 돈도 없고 반찬 사 먹을 돈도 없어. 그러면 집에서 이제 코딱지 파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딱지나 먹고 그래야 되겠죠. 그건 똑같은 겁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노후를 보다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 그래서 항상 현금은 썩게 돼 있어요. 아파트도 썩게 돼 있다. 서울 아니면 수도권 아니면 아파트는 다 썩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한 대출이라고 해서 제가 그런 어차피 여러분들이 신용을 쓰고 막 미수를 때리고 이럴 바에는 여러분들 가입돼 있는 청약저축이라는 통장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청약저축이 없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부모님 시절 때 계속 세뇌를 받았던 게 뭐예요? 과거에 20년, 30년, 40년 전에는 청약이라는 게 이자가 막 18%, 20% 연 이자가 막 18%, 20%. 그래서 우리가 청약을 가입해서 그 당시 때 부모님들이 이자를 먹고 그 청약을 가입해서 아파트를 그죠? 당첨으로 받고 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청약저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청약저축을 몇십 년을 가입했으니 어떻게 돼요? 청약저축에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약이란 돈을 빼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빼면은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다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청약에 담보대출을 받는 거야. 청약 통장에 담보를 잡고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는 거다. 내 돈을 그냥 뭐다?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단 내가 청약이라는 걸 해지를 해야지만 내 돈을 뺄 수가 있는데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청약 통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지를 하는 게 아니고 청약 통장 담보 대출을 받는 거예요. 내 돈을 내가 좀 빼서 쓰겠다. 단 내가 이자는 내겠다. 근데 이자가 싸죠. 이자가 뭐 2%뭐 이래요. 그럼 이자는 싸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금을 모은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금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뭐 3천만 원, 4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이자가 2%야. 그럼 여러분들 술 한 번 안 먹으면 이자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하루에 뭐 한 달 기준으로 술을 내가 평상시 한 3번을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2번만 술 먹으면 되겠죠. 그럼 이자는 나오잖아. 이자만 내면 내 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무 피해가 없어요. 왜? 내가 이제 이자도 못 내? 에라이 모르겠다. 아니 나 아파트 안 살을래. 나중에 국가가 아파트 하나씩 주면 그때 살을래. 그럼 해지해버리면 끝이야. 내 돈이기 때문에. 근데 그 술 한 번 안 먹으면 5만 원, 6만 원 이자가 나오면 어때요? 이자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원금 부담도 없죠. 내 돈이니까 계속 연장을 하면 되니까 죽을 때까지.
아파트 당첨되기 전까지 그냥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약 대출에 우리가 말하는 착한 대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대출은 여러분들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보험 약관 대출이에요. 보험 약관 대출. 자, 보험 약관이라는 게 뭐예요? 보험에 내가 보험을 몇십 년 동안 계속 들어야지만 나중에 내가 훗날 아팠을 때 보험으로 뭐죠?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럼 요 안에도 내 돈이 뭐다? 잠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을 해지하면 환기양급급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죠. 그럼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아팠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니 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가입한 그 계약서에 보면 내 돈이 지금 현재 썩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잠깐 또 우리가 빌려오는 겁니다. 그럼 보험 약관 대출이라는 것도 내 돈을 내가 빌려오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이자가 싸요. 그러면 또 그 이자 뭐 보험에서 2천이든 3천이든 예수금을 만들어 놓으면 이자 한 달에 또 한 5만 원만 낸다라고 가정해도 술 한 번만 안 먹으면 된다. 삼겹살 한 번만 안 먹으면 그 이자는 우리가 뭐다? 매달 부담 없이 상환할 수가 있어요. 원금은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 내 돈이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근데 이런 기준을 모르고 이런 기법들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심리가 흔들리고 하는 거지. 무조건 부자가 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원리야. 이 주식이라는 건. 근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돈을 잃고 돈이 없어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아이도 자, 줄을 한번 다 지우고 한번 차트를 멀리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도 지금 보시면 하락 이후에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하죠. 횡보를 하는데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이제 꼬리가 있으니 우리가 이 꼬리를 먹으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줄을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줄을 이렇게 꼬리에다가 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차트는 하락이 만들어지면 횡보라는 게 만들어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다시 왼쪽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은 주가가 빠지는 구간이니까 역배열, 즉 오른쪽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횡보라는 구간은 기회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횡보하다가 언젠간 올라가겠지? 그 언젠간이 내 돈이 묶여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과 횡보는 우리가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니 아, 주가가 이제는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꼬리들이 있다라는 건 세력들이 훗날 주가를 편하게 올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제 매집을 다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나도 세력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나도 매집을 똑같이 해야 되겠다. 1년이 걸리던 2년이 걸리던 어떻게 돼요? 매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기업 분석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오죠. 그 원리로 여러분들이 횡보하는 장에서도 주식을 사 모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세력이 들어왔으니 들어가야지. 이제부터 내가 월봉에서 음봉이 2개가 나오면 40일이니까 40일은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총알을 여기다가 하나를 집어 넣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돌파하면
그때 매도를 하던, 다음날 주가가 10%가 넘어가면 그때 매도를 하던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들어갔으니 100만 원이라는 수익은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매일 여러분들이 한 종목에 하나씩 총알을 집어넣게 되면 이 40개 총알이 10년, 20년, 40년, 50년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승을 가기 전까지 이 총알 40개를 다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000만 원씩 들어가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그래갖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5년 전에 삼성전자 98,000원에 4억이란 돈을 아파트를 팔고 이거를 매수를 한 거예요. 몰빵을 때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98,000원까지 갔다가 5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5만 원까지. 이게 몇 년 걸렸다? 거진 5년이에요. 5년. 그럼 여러분들 4억을 가지고 들어가서 5년 동안 물려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기 전날 다 손절을 쳐버리는 거야. 너무 이제 피가 말라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이제 털고 나갈래.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예요. 왜? 여러분들의 물량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물량이 다 손절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은 시간이 많고 돈이 많다. 여러분들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왜? 4억이란 돈을 그냥 몰빵을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리가 멘탈 관리고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나에게는 총알이 아직 40개가 있다. 12척의 배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총알 40개가 있어. 매일같이 하루에 한 종목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세력주에 1,000만 원씩만 들어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몇십억이요, 몇백억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정답이 있는 기법들을 배우고 싶으면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잘 지켜보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